안녕하세요. 알맞은 인생 데이터 연구소 소장 오사주입니다. 오늘은 우리 손흥민 선수 사주 분석을 해볼 텐데요. 손흥민 사주 분석을 하다 보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92년생 원숭이 띠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또한 을류일주에 대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혹시 내가 원숭이 띠다 혹은 을류일주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 영상을 통해서 또 다양한 정보를 또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손흥민 선수의 사주 분석을 하고 싶은 이유는 되게 간단해요. 왜냐면 손흥민 선수는 너무 멋있죠. 근데 사실 이 손흥민 이 형이라고 하고 싶어요. 이 흥민이 형은 이 단순히 멋있다라는 말로는 되게 부족해. 이 멋있다라는 걸 정말 뛰어넘는 정말 대단한 같은 인간으로서 되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가 이번에 그 유로파 리그 우승을 했죠. 단순히 이 유로파 리그 우승 갖고 제가 이렇게 되게 멋있고 되게 약간 존경심까지 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저도 이렇게 캐나다에서 한 10년 동안 생활을 했죠. 당연히 이 동안 뭐 직장도 다니고 학교도 졸업하고 많은 것들을 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북미 사회, 유럽도 똑같을 거라고 생각해요. 북미 사회나 유럽에서 어떤 리더가 되기란 되게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이 알파남들 사이에서 리더가 되기란 진짜 어렵다고 생각해요. 이 축구가 어떻게 보면 우리 요즘 테토남 이런 말들 하죠. 정말 테토남들의 끝판왕들이 모인 곳이 바로 축구 경기인 것 같아요. 이 테토남들 사이에서, 이 늑대들 사이에서 리더다? 그것도 존경받는 리더? 거기다 팀을 우승으로 이끌었다? 되게 남다르고 되게 대단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손흥민 선수는 왜 이렇게 멋있을지, 왜 이렇게 남다른 이런 모습을 보이는지. 그래서 첫 번째로 왜 멋있는지를 분석을 할 거고요. 두 번째로 아버지가 되게 유명하신 분이죠. 그래서 도대체 이 사주에서 아버지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것도 한번 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여자 관련된 얘기도 좀 이렇게 안 할 수가 없겠죠. 지금 이렇게 뉴스에 이렇게 나왔으니까요. 여러분 다 아시죠? 그런 이슈들. 그래서 그거는 왜 그런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흥민이 형을 사모하는 오사주가 분석하는 흥민이 형 사주.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출발. 자, 손흥민 선수의 사주를 보면 딱 그쵸. 봐도 알 수 있죠. 92년 생 원숭이띠죠. 확실히 이 원숭이띠, 이 92년생 원숭이띠가 정말 좀 유리한 해인 건 맞아요. 이게 띠를 정말 무시할 수가 없다는 생각을 제가 많이 하는 게 왜 그러냐면, 이 원숭이띠의 92년은 금생수가 굉장히 잘 되는 해예요. 이 금생수가 잘 되다 보니까 특히 이 수가 나에게 뭘 의미하는지를 우리 원숭이띠들은 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을목 입장에서의 수는 인정이잖아요. 그쵸? 인정 아니면 인기인데, 이 인정과 인기, 자격이 이렇게 가장 외부적으로 나와 있다는 얘기는 국가적으로 아니면 해외적으로도 내가 어떤 자격이나 인정이나 이런 게 자격을 얻거나 인정을 받거나 인기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90년생들은 사실 이런 쪽으로 나에게 수가 뭔지를 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목 같은 경우에는 수가 그런 인기, 인정, 자격이었다면 당연히 뭐 예를 들면 금일간 같은 경우에는 국제적으로 내가 활동하고 행동하고 뭔가 내가 적극적으로 나의 뜻을 펼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한번 나에게 이 수기운이 뭔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92년생 중에 우리가 아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뭐 BTS 멤버 중에 한 명도 92년생이고, 우리 아는 뭐 소희 원더걸스, 뭐 소희, 뭐 선미, 뭐 또 아이유, 92년생들이 굉장히 많죠. 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자 이제 두 번째로 흥민이 형은 을류일주예요. 을류일주는 되게 남다른 일주예요. 뭐냐면 어, 이 바위 위에 약초 같은 이 꽃이 뿌리를 내린 것 같은 느낌이에요. 되게 위태위태한데 강인하죠.
예. 되게 이런 게, 좀 어떻게 보면 좀, 되게 강인하면서도 국제적인 인기를 얻을 수 있는 사주 구성을 좀 타고났어요, 흥민이 형은. 근데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이건 1차원적인 해석이에요, 진짜. 좀 간단하게 해석하는 건데, 1.5차원적으로 한 번 더 해석을 해보자면, 이 사주는, 되게 양적인 사주죠. 한마디로, 목생, 화가 되게 잘 되는 사주예요. 자, 봐보세요. 내가 드러내고 나타내고 표현하는 게 내 목표를 이룰 수 있고요. 내가 이 목은 땅을 가지고 싶어 한다고 제가 맨날 말씀드렸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싶어 했던 그걸 가지면 그것은 또 어떤 큰 나를 억제할 수도 있지만 나의 테두리가 되는 어떤 큰 조직이나 단체를 생해주고 그걸로부터 나는 또 인정을 받는데 자 우리 또 여러분 이거 좀 어려운 사주 용어인데 정화와 임수는 합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걸 정임합이라고 하는데 불과 물은 원래 부딪히는데 이 정화와 임수는 합을 해요. 자 국제적으로 내가 열심히 목생화하는 게 내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것과 합을 하니까 내가 되게 열심히 하면 할수록 나는 큰 인기, 큰 명예를 얻을 수 있는 사주죠. 자, 이제 1.5차원적인 이 해석을 했는데, 근데 이것만으로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궁금했던 게 왜 손흥민 씨는 이렇게 어떻게 이 테토남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리더가 됐을까? 알파남들한테 인정을 받는 존경받는 리더가 됐을까? 이게 되게 궁금했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심리는 약간 제가 그러지 못해서 좀 궁금한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팀 플레이들 뭐 회사에서도 팀을 뭐 되게 뭐 엄청 이끈 건 아니지만 팀을 이렇게 리드하고 그런 적은 있었는데 그렇게 저는 이렇게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 못 됐어요. 근데 이 손흥민 씨 사주를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손흥민 씨는 내가 목이잖아요. 목은 이 땅들을 다 가지고 싶어 하죠. 그래서 내가 막 목생화하면서 이 땅을 생하면서 가지려고 해요. 근데 내가 이걸 가지려고 하면 내가 이 땅을 가지려고 하면 내가 당연히 뭔가를 줘야겠죠. 그쵸? 그게 바로 이 정화라는 거예요. 이거를 식신이라고 써 있는데 이런 식신이라는 말을 신경 쓰지 말고 내가 뭔가를 주고 줬을 때 계속 끊임없이 줬을 때 거기서부터 어떤 받는 거 이게 좀 남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분의 사주를 보면.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한테 인정을 받으려면 나는 뭔가를 줘야 하고 뭔가를 희생해야 되고 그거부터 결과를 만들어야 되고 그랬을 때 그 결과가 하나의 나를 만드는 틀이 되고 그 틀로부터 나는 인정을 받는 게 손흥민 씨 사주로 보니까 좀 더 와닿았어요. 뭔가 우리는 사실 주는 거 없이 받으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뭔가 하나를 주면 하나를 바로 받고 싶어 해요. 근데 손흥민 씨는 보면 사주가 이 주는 힘이 굉장히 강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또 좀 어려운 얘기인데 미월은 언제예요? 되게 한창 더울 때죠. 그쵸? 7월은 엄청 더울 때예요. 이때의 목생화는 당연히 뜨겁겠죠. 이분은 되게 주는 힘, 내가 노력하고 펼치고 이런 힘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사람들로부터 팀원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하죠. 그리고 또 알 수가 있는 게 우리 모두는 다 성장하고 싶어 해요. 우리 모두는 많은 걸 다 가지고 싶어 해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욕심 없는 사람은 없어요. 누군가 여러분들한테 욕심을 버리세요라고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은 가장 조심해야 돼요. 정말로. 근데 사실 우리 생명체는 계속 성장을 할 수가 없어요. 계속 욕심을 부리면서 모든 걸 다 가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계속 성장을 하잖아요. 이건 암이에요. 암은 계속 성장을 하다가 결국 스스로가 붕괴가 되죠. 한마디로 성장이나 함은 암처럼 계속 자라는 게 아니라 자라고 멈추고 자라고 멈추고를 반복해요. 마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고 다시 봄, 여름, 가을이 있는 것처럼 손흥민 씨 사주를 보면 내가 어떤 땅을 가지려고 해요. 목생화하면서. 근데 어느 정도 가졌으면 항상 절제를 해요. 여기까지. 그리고 다시 목생화하고 여기까지. 왜냐면 그걸 이 금이 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게 우리는 뭔가 나를 제어하고 극하는 거를 좀 안 좋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진짜 그러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손흥민 씨 사주를 보면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을 하는데 이 금은 나를 항상 극하죠. 어느 정도 내가 상대방한테 주고 나를 제어하고 주고 제어하고 주고 제어하고 주고 제어하고 이런 게 좀 되게 잘 되는 사주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당연히 본인은 힘들겠죠. 제가 말씀드렸죠. 을류일주는 약간 바위 위에 있는 약초 같다고. 나를 제어하면서 성장하기란 굉장히 어렵죠. 근데 손흥민 씨가 그런 사주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좀 국제적 리더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왜 멋있는지 알았죠? 왜 멋있는지는 또 이렇게 A로 나누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또 이렇게 제어할 줄 안다. 이게 좀 포인트고 이 제어하는 포인트는 여기서 나온 거죠. 목생화 토생금 하는데 그리고 B는 이 뭔가를 주고 끊임없이 주는 힘이 굉장히 강하다. 우리는 주고 바로 받으려고 하는데 사실 그런 게 거의 없죠. 예, 주고 바로 받으려고 하면 너무 이 관계는 되게 좀 한정적인 것 같아요. 이렇게 테토남들 사이에서의 큰 꾸준한 인정을 오랜 시간 쌓아서 받으려면 끊임없이 줘야 되는 게 필요하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죠. 자, 왜 멋있는지 A, B로 또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어요. 자, 그다음 두 번째 이제 아버지 얘기를 해야죠. 자, 아버지 이 대놓고 써있죠. 여기 아버지라고 편제. 이게 좀 어려운 얘기인데 편제는 아버지인데 재밌는 건 이 편제에 이 편제라고 써있는 아버지라고 써있는 구성 성분을 보면 여기에 정화가 있고 여기 을목이 있어요. 한마디로 이분은 손흥민 씨는 아버지가 나의 힘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나온 식신이죠. 아버지로부터 배운 아버지로부터 온 그 기억 아버지의 기억이죠. 아버지의 기억, 아버지의 DNA, 아버지의 기술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그게 나의 힘이 됐죠. 그래서 아버지와의 관계, 부모님과의 관계가 좋을 수밖에 없어요. 이건 되게 간단하죠. 그리고 또 손흥민 씨 같은 경우에는 또 이 아버지가 어떻게 보면 미월의 을목은 강할 수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이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을 수밖에 없고 아버지가 큰 힘이 되는 게 좀 사주를 통해서 분명히 보여지는 것 같아요. 이건 좀 간단하네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이 여자 여기서부터는 제가 이 멤버십 영상에서 이어서 설명할게요. 이걸 제가 좀 공개적으로 말하기에는 조금 조심스러워서 어쨌든 우리 지금까지 알맞은 인생 데이터 연구소 소장 오사주였습니다. 우리 멤버십 분들은 이 3번 여자관계 편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